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딸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딸아들 차별하는 집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께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치가 떨리고 열받는 일인데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시댁에서 제 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시모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그래서 딸이야, 아들이야?" 제가 출산 후 뒤이어 형님이 아들을 낳자 시모와 손주 차별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 딸한테 돈 써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장손 학원비까지 저에게 달라고 하셨죠. 옛날이었다면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수도 있었다며 좋은 시댁 만난 걸 감사하라는 시모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시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졸도를 했습니다. 졸도까지 할 만큼 시모가 충격받은 일이 대체 뭔지, 시모의 극성맞은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은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집안에서 컸지만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자기 사람 철저하게 아끼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서 믿고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 없이 어머님만 계셨는데 제가 첫 인사를 갔을 때 시모에게 딱히 이상한 기운은 느끼지 못했어요. 저한테 아주 잘해주셨으니까요. 청임이라고 했나? 네, 어머님. 결혼하면 애는 낳을 거지? 그럼요. 요즘 결혼해서 일부러 애 안 낳고 산다는 집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어.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자식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저도 어머님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사실 자식은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생기는 것만으로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워낙 좋아했기에 결혼하면 굳이 아이 갖는 걸 미룰 생각도 없었습니다. 양가 인사 후 저희는 얼마 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형님네는 아직 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모는 손주를 너무 바라고 있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절망적인 일이 있었는데 산부인과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거든요. 뭘 그런 걸로 울어. 내 친구 석진이 알지? 걔는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잖아. 20대. 그런데 7년 동안 애가 안 생겨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 봐봐. 쌍둥이 키우고 있는 거.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애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재미나게 살면 되는 거지. 남편이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고마웠는데 병원에서는 그렇다고 애를 못 갖는 건 아니니까 시험관 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시험관을 한다고 해도 100% 임신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여행도 다니고 우리끼리 잘 살면 천사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냐며 뭐든 급하게 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손주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얘기했는지 시댁에 갈 때마다 임신 소식 없냐는 말씀은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술술 불안감이 밀려왔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험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마음먹었을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고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초기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산으로도 안 친다는 화학적 유산이었지만 생각보다 그 충격은 컸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자연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싶었던 저는 시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 템포대로 천천히 자연임신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만약 그럼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것도 받아들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사이가 아주 좋았고 둘이 사는 인생도 너무 좋았으니까요. 암튼 남편은 저를 위해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고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놨는데 신나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됐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남편은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저희는 퇴근 후 맥주 한잔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맥주를 거부하니까 웬일이야? 자기가 맥주를 다 거부하고? 그냥 오늘은 별로 안 땡기네. 자기만 마셔. 난 이거 마실래. 그래서 남편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던 임태기를 발견하고는 정임아, 이거 뭐야?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야? 응, 여러 개 테스트해보고 병원도 다녀왔는데 맞대.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혹시나 저번처럼 에이, 그 얘기는 하지 마. 이제 절대 그럴 일 없어. 남편은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자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만 알고 있다가 안정기가 지나고 나서야 양가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친정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는데 전화통화만으로도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끊었나? 정임아, 아빠야. 아빠. 엄마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셔? 엄마 지금 울어. 아, 참 좋은 일인데 왜 울고 그래? 암튼 축하해. 엄마랑 한번 갈게. 무리하지 말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알았어요. 재준 씨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 임신 소식에 시댁은 친정과 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야, 여자야? 응? 병원에서 뭐래? 엄마, 아직 그건 저희도 몰라요. 그리고 성별이 뭐가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지. 워낙에 아들 하시는 분인 걸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손주도 아들을 바라실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성별부터 물어보실 줄은 몰랐네요. 내심 섭섭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교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딸인지 아들인지 자주 물어보셨고 저희는 병원에서 듣고 왔는데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대충 짐작으로 혹시 딸이라서 얘기 안 해주는 거냐? 참. 그래 뭐 아직 젊은데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는 거지.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시모는 성별에 집착을 하셨고 혹시나 아들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시는 통에 남편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아이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지어오셨고 옷도 아들 옷 같은 것만 골라오시더라고요. 막달이 다 되어가니 딸이라는 걸 알게 되셨는데도 저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인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한 적도 있었는데 너 둘째로 아들 낳을 거 아니야? 미리 준비하는 거지 뭐. 친정부모님은 자주 오셔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아빠는 벌써부터 유모차에 카시트에 이것저것 보러 다니면서 뭘 사야 할지 아예 목록을 적어주면 다 사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모에게는 좀 섭섭했으나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집에서 공주님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예정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왜 아직도 진통이 없지? 아직 나올 생각이 없나? 남편과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웃으며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방정이었어요. 진통 얘기를 하자마자 양수가 터져버렸고 병원에 전화 후 짐을 챙겨 바로 갔습니다. 도착 후 이것저것 조치도 하고 촉진제를 맞았는데 진통은 안 오고 제 주변으로는 진통이 와서 힘들어하는 산모들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늘이 노래져야 아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하늘이 노래지는지도 감이 안 왔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저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수가 샌 지 좀 됐으니 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자연분만으로 낳고 싶었던 저는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런데 진통이라는 게 너무 아파서 눈이 정말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 임산부가 애 낳기 전에 자기 남편 머리도 쥐어뜯고 욕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설마 저 정도일까? 드라마니까 좀 과장된 건 아닐까 싶었는데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죠. 남편은 이런 저를 못 보겠는지 수술시켜달라고 했고 오랜 진통 끝에 제왕절개로 천사 같은 딸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자연분만은 어려웠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통도 하고 수술해서 배도 아팠지만 저는 이제 엄마라는 사실에 그거 하나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먼저 결혼해서 아직 자식이 없던 형님도 저한테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해주었는데 아이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라서 형님에게도 아주 예쁜 아기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시모는 제가 딸을 낳자 서운함을 바로 내비치셨는데요. 그래도 첫 손주라 그런지 제가 조리원에서 퇴소하면서부터 어머님은 제 딸을 시댁에 데려오길 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금방이라 데리고 가는 거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첫 손주니까 어머님도 내신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던 분이 많나 싶을 정도로 질투도 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챙겨주시려고 집에 와 계셨거든요. 아니, 오늘은 왜 안 와? 기다리고 있는데. 저 내일 갈게요. 오늘은 엄마 와 계셔서요. 그럼 애만 보내면 되잖아. 우리 재준이하고 애만 보내. 너는 집에서 쉬고. 제 자식 예뻐해 주시는 거야 감사했지만 시모는 저는 안중에도 없으셨고 이게 정말 제 딸이 예뻐서인지 아니면 친정엄마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대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터라 너무 잘 됐다 싶더라고요. 나이 차도 많지 않으니 형님이 출산하면 같이 아이 데리고 여행도 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자 시모의 차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크는 건 금방이었어요. 누워만 있을 땐 언제 커서 말도 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나 싶었는데 돌 지나고 걷기 시작하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시기가 되니 형님네 자주 놀러가서 형님 아들과도 자주 놀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몰랐어요. 시모가 제 딸보다 형님 아들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애들 앞에서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는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는 시댁에 모였는데요. 시모의 방에서 제 딸과 형님 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방에 있어서 잘 노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딸을 재우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왜 할머니는 찬영이가 과자 먹고 흘린 것도 나한테 치우라고 해? 아, 그랬어. 아마 유진이가 찬영이보다 누나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아까 내가 좋아하는 멜론도 찬영이만 주고 나는 안 줬어. 그래서 속상했어. 이 말 듣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다 보니 제 딸은 시댁에 가는 것보다 친정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외갓집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항상 형님 아들이 장손이라며 자고 있는데도 굳이 안고 계셨는데 대놓고 아들만 좋다고 하시는 분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니 그건 좀 이해 불가였어요. 여자라는 존재가 싫으신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자기도 여자고 딸 낳았으면서 며느리도 싫고 소녀딸도 싫고 오로지 아들입니다. 대놓고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금방 컸고 어느덧 제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3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던 제 딸은 나중에 꿈이 화가일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미술학원 한 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대회에 내보내면 상을 받아오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생일이라 따로 나가서 외식을 할까 생각하던 중 어머님이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잘 먹고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였는데 엄마 내 그림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잘 찾아봐. 방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더 봤는데 없어. 어떡해. 딸의 그림은 액자 속에 있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준 뒤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는 일단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천천히 찾아보기로 했는데 거실 한쪽 구석에 액자가 있는 걸 형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림은 없었어요. 이거 유진이 그림 들어있던 액자 아닌가? 어머, 맞네. 그런데 그림은 어디 갔지? 뺀 적이 없는데. 일단 가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제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급히 뛰어갔는데 글쎄 냄비 바닥에 받침으로 제 딸의 그림이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급히 꺼내서 펼쳐보니까 음식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그림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어요. 딸은 이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 시모는 제 딸이 우는 게 듣기 싫다며 급히 가셨어요. 그런데 이걸 대체 누가 했는지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형님 아들이었습니다. 나 이거 아까 할머니가 하는 거 봤어. 뭐라고? 할머니가 혼자 뭐라 하면서 그림만 꺼내서 여기다 두고 그 위에 냄비 올리는 거 봤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애가 그린 그림이라도 제 딸한테는 정말 소중한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할머니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죠. 그냥 그림만 덜렁 꺼내져 있어서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굳이 액자나 있는 그림을 꺼내서 냄비 받침으로 쓴 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해서 왜 그러셨냐고 따져 물었는데 시모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러셨어요? 뭐가? 우리 유진이가 그린 그림이요. 냄비 받침으로 해둔 거 엄마냐고요. 그래, 내가 했다. 그게 뭐? 아니 왜요? 대체 왜 이러세요? 아까 그 자리에 우리 장손도 있었는데 여자애가 뭐 잘났다고 그림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걸로 자랑질을 하냐? 응? 그리고 딸이 더 잘 나가면 우리 장손 앞길 막을 수도 있어. 앞으로는 무슨 상을 받든 1등을 하든 얘기하지 말어. 알았냐?
그리고 그깟 그림이야. 또 그리면 되는 거지. 뭘 그런 일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따지냐? 걔 그림 잘 그린다며. 그럼 똑같이 다시 그리라고 하면 될 일인데. 이 일로 제 딸은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도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남편도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명절이야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지만 그 외에는 시댁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신에도 따로 전화만 드렸고 저보다 남편이 더 시댁 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물론 어머님과 사이가 이럴 뿐 형님네나 신우와는 사이가 좋았어요. 무엇보다 신우는 저를 언니처럼 아주 잘 따랐고 남편도 신우와 나이차가 있어서인지 잘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딸을 너무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자주 갔는데 부모님 덕분에 딸을 맡기고 남편과 둘이 데이트할 때도 많았죠. 몇 년간 시댁과 왕래 없이 지내다 보니 솔직히 편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모가 항상 아들 하는 것도 듣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네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 형 사업이 좀 안 좋은가 봐. 집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야? 집을 팔 정도로? 자세히는 말 안 해서 모르겠네. 그래도 지금 사는 집이 워낙 커서 전부터 이사는 가려고 했었대. 평수 좀 줄이고 사업도 여러 개 하던 거 하나씩 정리한다고 하네. 그럼 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그래도 좀 걱정이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걱정 마. 형이 사업을 1, 2년 하던 것도 아닌데. 암튼 남편에게 형님네 사정을 듣고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전보다 힘들긴 한데 뭐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걸 아니니까. 이러다 또 잘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 뭐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셨죠? 알았어. 말만 들어도 고마워. 시모만 아니면 시댁에 자주 갔을 겁니다. 그래도 형님네와 아가씨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시모도 저한테 연락은 잘 안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받았는데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잘 지냈냐? 네. 매정한 것. 어쩜 그렇게 전화를 안 해? 오지도 않고? 내가 안 부른다고 안 오는 거야? 애 키우고 사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형님네 사정 어렵다는 거 너도 알지? 네,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너는 네 딸밖에 모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는 갑자기 전화해서는 형님네 사정이 어려운데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냐며 또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장손 챙겨야 하니까 학원비 좀 보내라. 무슨 학원비요? 사정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애 학원비 보낼 돈이 있겠어? 너는 네 딸 학원은 여기저기 잘만 보내면서 네 애만 소중하냐? 그런데 형님 아들 학원비를 갑자기 저한테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형님이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형님이 시모에게 돈 얘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잘 해결할 거라고 당장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망한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형님도 시모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 아들하니까 시댁에 가서 저를 볼 때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었고 형님 본인도 여자인데 아들, 딸 차별하는 시모가 좋게 보일 리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형님 성격상 시댁에 전화해서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모가 전해 듣고 괜히 저러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그동안 형님 아들과 제 딸을 차별해놓고 이제 와서 장손 학원비로 돈을 달라고 하니 제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거기다
그냥 학원비 부탁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했죠. 그냥 부탁하면 몰라도 제 딸한테는 돈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네 둘 다 좋은 회사 다녀서 월급도 많이 받잖아. 돈 많은데 우리 창손한테 돈 쓰기 아깝냐?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딸은 어머님 손주 아니에요? 아이 글쎄, 여자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딸한테 돈 써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저는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림 좋아하니까 배우고 싶대서 최근에 미술학원 등록해줬고, 다른 과목은 집에서 문제지만 풀렸는데 영어도 곧잘하길래 영어학원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시모는 제가 딸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에게 뭘 사주던, 어떤 교육을 시키던, 그리고 돈을 얼마나 쓰던 그건 저와 남편이 정할 부분 아닌가요? 시모가 경제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내 제 딸한테 함부로 하셔놓고 이제 와서 딸한테 돈 쓰지 말라고 마치 딸은 세상에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공부로 따지자면 형님 아들보다 제 딸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경시대회 나가서 시험을 보고 와도 늘 성적이 상위권이고 1등이었죠. 아직 나이가 어리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뭐든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형님도 이걸 잘 알고 있었고 공부는 부모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며 본인 아들은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괜히 애 잡고 싶지 않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학원은 제 딸보다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같이 일을 하시니 집에서 따로 공부를 봐주기 어렵다며 학원이라도 보내서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한테 극성 맞다며 아들도 아니고 딸이면서 뭐 그렇게 신경 쓰고 사냐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날 시모와 통화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싫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포기할 줄 몰랐어요. 남편에게도 전화해서는 제 욕을 실컷 하고 장선 학원비 얘기를 또 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도 전화했었어? 이제 엄마 전화 받지 마. 형도 나한테 돈 얘기 안 하는데 무슨 학원비야. 시모한테 그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나를 새도 부족합니다. 제가 딸을 낳았을 때 딸 낳고 무슨 산후조리를 하냐고 하셨던 분이 어머님이었거든요. 그것도 출산 후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저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모의 말에 적잖이 당황하셨는데 요즘 성별이 무슨 상관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사회 돌아가는 걸 보세요. 중요한 일은 여자보다 남자가 다 하고 있잖아요. 남자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겠냐고요. 이래서 아들아들 하는 겁니다. 시모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서서 겨우 시모를 집으로 보냈는데 병실에서 남편의 손에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옛날에 아들 못 낳았으면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세상이 좋아져서 딸 낳고도 저렇게 대우받는 거지. 옛날 같았어 봐. 저게 가능이나 해? 이러니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 나서서 대신 시모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 시댁에 가서 싸운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장손 학원비 얘기를 하고 며칠 지났을 때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자주 어울리는 딸 친구 아빠와 함께 동네 키즈 카페에 가고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사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확인해 보니 시모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못 올 곳 왔어? 아들 며느리 사는 집인데.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우리 재준이는? 유진이랑 나갔어요.
넌 참 좋겠다. 딸 놓고도 남편이 애랑 놀아주니까. 그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넌 내 말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게 아들 낳았으면 됐잖아. 우리 재진이도 내심 아들 팔았을 거다. 아닌데요. 재준 씨는 딸이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그거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원래 남자들은 다 아들을 원하게 되어 있어. 그래야 나중에 목욕탕도 같이 가고 커서 친구처럼 지내고 하는 거라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내고 싶지 않았고 그만 가시라고 했어요. 이제 곧 남편과 딸이 올 시간도 다 되어가서 시모와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갈 생각이 없었고 또다시 돈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 가세요. 나도 용건 있어서 온 거야. 뭔데요? 돈 받으러 왔다. 무슨 돈이요? 우리 장손 학원비.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데요? 형님이 부탁했어요? 걔가 그러래냐? 얼마나 속이 깊다고. 나 걱정할까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애야. 그런데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애 학원비를 무슨 수로 내겠어. 너는 생각이 짧아서 문제야. 이럴 때 알아서 돈 보내고 필요한 곳에 쓰세요 해야지. 네 형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너한테 돈 얘긴 죽어도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대신 받으러 왔어. 나한테 주면은 내가 전해주마. 그 문제는 형님하고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그렇게는 못하지. 주기 전에는 못 가. 현금 없냐? 그럼 가서 찾아오든가. 아니면 내 통장으로 돈 보내. 내가 뺏어 주면 되는 거니까. 시모는 제 딸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이라면서 그 돈을 형님 아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당장 잘 다니고 있는 학원도 빨리 끊으라고 하셨죠. 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였어요. 저는 무시했고 가시라고까지 해도 버티고 계시길래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사람 앞에 두고 뭐하는 짓이야? 보시다시피 저 할 일 정말 많아요.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만 가세요.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거 봐라. 니네 친정에서 너한테 돈 괜히 썼어. 그 비싼 대학 등록금에 취업한다고 또 집에서 얼마나 돈을 가져다 썼을 거야? 네? 우리 아들은 밖에 나가고 집안일은 네가 하고 있잖아. 원래가 이렇다니까. 결국 너도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할 건데 뭐하러 대학 가고 돈 쓰고 그랬냐고. 어차피 살림할 건데.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라도 네 딸한테 돈 쓰지 마. 그거 정말 쓸데없다. 여자는 그저 집안일 잘하고 손 야무지면 되는 거야. 계속 듣고 있기 너무 짜증나서 저는 결국 시모의 말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지? 너도 여자니까 이제야 이해하는구나. 옛날부터 왜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큰일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아들하고 살았으니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럼 아가씨한테도 돈 쓸 필요 없겠어요. 그렇죠, 어머님? 뭐? 우리 수경이 말하는 거냐? 네. 아가씨도 여자잖아요. 어머님 딸이니까 돈 쓰면 아까운 거 맞죠? 시모는 갑자기 제가 자기 딸 얘기를 하니 당황하는 얼굴이었는데 그동안 저한테 내뱉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았기에 다른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내 딸 얘기가 왜 나와? 암튼 학원비나 줘. 그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뭔데 그래? 잠시 뒤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아니 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한테 돈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가씨 남편 될 사람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사실 신우가 곧 결혼하는데 저와 남편이 신우 신혼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시댁은 집 해줄 형편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신우와 결혼할 사람 역시 여유가 되는 편은 아니어서 집을 얻으려면 둘 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 갖고 살면서 고생할 게 눈에 보였기에 2억 정도 하는 작은 빌라로 신혼집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신우와는 사이가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어린 신우를 보고는 제가 용돈도 주고 친하게 지냈는데 저를 언니처럼 아주 잘 따랐고 형님보다는 저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신우가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땐 저한테 연락해서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정말 가깝게 지냈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가씨는 아주버님과 제 남편을 아빠처럼 생각하고 컸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도 신우가 결혼하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았기에 시모는 이번 일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신혼집을 해주기로 한 걸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더니 저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우리 수경이한테 신혼집 해준다고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그동안 어머님하고 연락할 일이 없는데 그런 말을 언제 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랑 통화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형님하고는 매일 통화하면서. 그런데 아가씨하고는 한 집에 사시면서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딸인데 신경 좀 쓰세요. 아, 딸이어서 그러셨구나. 아가씨가 뭐라든 어머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항상 아들만 자식인 분이니까. 사실 신우도 시댁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었으니 시모가 당연히 아들만 챙기고 사셨던 거죠. 보통은 막내로 딸이 태어나면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크는 경우가 많은데 신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얘긴데 그래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아가씨가 엄청 예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모가 딸보다 아들만 위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우에게 더 잘해주고 신경 써주려고 애썼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신우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 눈물까지 났습니다. 시모는 자기 딸까지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들 결혼할 땐 이것저것 따졌지만 아가씨 결혼 얘기가 나올 땐 알아서 하라고만 하셨다네요. 그러니 살 집도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하겠지 싶으셨다는데 이 정도면 신우 입장에서 연을 끊을 만하지 않나요? 물론 시모가 제 딸한테 하는 것처럼 아가씨한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신우도 결혼만 하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저와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대충 짐작이 갈 만했어요. 시모가 노골적으로 제 딸을 무시하고 딸 자식한테는 돈 쓰는 거 아니라고 하니 저도 어머님 딸한테 돈 쓰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날 시모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제 눈치를 살폈는데 잠시 뒤 남편과 딸이 오자 시모는 급하게 남편을 붙들고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기 재준아, 이게 다 사실이야? 뭐가요? 우리 수경이 결혼하는데 집 해주기로 했다는 말. 네, 그랬어요. 그게 왜요? 내가 그거 취소한다고 했거든. 취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유진이 학원 다니는 거 다 끊고 그 돈으로 형님 아들 학원 보내주라고 하시길래 그리고 딸한테 돈 써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 엄마! 아니 난 그냥. 그런데 수경이 집 정말 해줄 거야? 방금 못 들으셨어요? 취소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제 말이지. 네가 해주면 되잖아. 그걸 저 혼자 결정해요? 우리 집 돈 관리는 정희미가 다 하는데? 엄마 말대로 됐으니 속 시원하시죠? 그만 가보세요. 남편은 시모를 내보내고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시모는 답답했는지 나가서도 현관문을 두드리며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저희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는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가씨,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네? 아니요, 어떻게 이래요? 정말 그동안 내가 당하고 산 게 얼만데 결혼까지 망치려고 하냐고요. 신우 목소리를 들으니 심상치 않아서 저는 급하게 남편과 시댁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신우는 눈물에 콧물까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시모는 표정이 굳은 채 신우 얘기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내 손등에 있는 이 상처! 이게 언제 생긴 건지 엄마는 모르지? 내가 그때 나이가 몇인데 그 어린 나한테 오빠들 계란 후라이 해주라고 해서 가스불 켜고 기름 둘렀다가 이거 다 튀어서 생긴 상처가 아직도 안 없어져. 그거 병원 가면 요즘 흉터 제거도 잘해. 그렇게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상처도 사라지는 거야? 밥 먹을 때 고기 반찬은 맨날 오빠한테만 주고 먹다 남은 거 나 주고 그래도 나 챙겨준 건 아빠랑 오빠들이었어. 아빠가 엄마 몰래 나 데리고 나와서 혼자만 먹으라고 사주고 내가 갖고 싶다는 거 엄마는 돈 아깝다고 안 사줬지만 아빠는 해줬다고. 이미 결혼한 내 친구들은 결혼하고 살아보니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집구석에서 나가서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날 신우는 그간 쌓여있던 울분을 다 쏟아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시모는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는 신우에게 사과를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미안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시모에게 신우 신혼집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건 신우와 한 약속이었기에 예정대로 신혼집을 해주었습니다. 시모도 신우에게 그간 잘못됐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제 딸 앞에서도 말조심한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신우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속상했는지 양가 인사 때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펑펑 울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모의 본성격이 너무 강했고 평생 그렇게 아들만 생각하며 사신 분이라 본인도 모르게 차별하는 말이 툭툭 나왔습니다. 제 딸은 어느덧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할머니를 보고 싶겠어요? 어릴 때 준 상처도 많았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려고 하면 절대 안 가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네 아들과 제 딸을 항상 비교했고 저한테 둘째로 아들 못 낳으면 각오하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셨는데 남편이 그날 시댁에 밥상을 뒤엎은 일이 있었어요. 너도 이제 둘째 가져야 하지 않겠어? 엄마, 그게 뭐 쉽나요? 유진이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요즘 딸 바보네 뭐네 하면서 딸이 최고다 하는데 아들 없으면 안 돼. 딸은 시집 가고 나면 끝이지만 아들은 결혼하고도 이렇게 자기 부모 찾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병원 가서 인공수정인가 시험관인가 뭔가 그런 거라도 알아봐. 그런데 그런 건 성별만 딱 골라서 해줄 수 있는 건가? 그거 되면 이번에 꼭 아들로 좀 해달라고. 그때 남편이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시모가 그간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아니 너 왜 그래?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이 대체 뭐요? 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들, 재준아, 너 이 엄마 혼자 사는데 이럴 거야? 정말 나 보러 안 온다고? 괜히 화나서 그러는 거지? 아니요, 다시는 엄마 안 봐요. 신우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고 그것 때문에 시모는 저와 형님만 보면 신우욕을 했습니다. 자기 딸인데도 아주 별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였어요.
남편이 밥상까지 엎으면서 시모에게 다신 안 본다고 나온 이후로 시모는 형님을 찾아가 제 욕을 그렇게 하셨다네요. 그러니 형님도 결국 못 참고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모는 자식들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잘못했다고 한 건 그때 그 순간뿐이었고 진심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 말도 딱 맞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영영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모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남편은 절대 시모를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더 완강했어요. 저희 부부는 현재 딸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사춘기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간 딸과 아주 잘 지내서인지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대화 단절 뭐 이런 건 없어요.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잘 지나가길 바라며 저나 남편은 항상 자식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형님네는 사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 최악은 면했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신우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집으로 늘 선물을 보내옵니다. 그동안 받은 게 많다면서 살면서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신우의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시모만 저러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이 모여 참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시모는 그게 행복인 줄도 모르고 자기 행복을 발로 뻥 차버린 걸 아직도 모르겠죠?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모가 정말 뭔가를 깨닫고 변한다면 모를까. 저는 남편과 제 딸만 생각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챙겨가면서요. 웃으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은데 욕 먹어가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며 지내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